박재성 할아버지 73세는 서울 메디컬 센터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바지 주름을 만지작거리고 가슴은 불안함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극심한 갈증, 자주 찾는 화장실,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시력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재성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처럼 식사를 계속하신다면 다음 달에 태어날 첫 손주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노인 영양학 전문가인 김민호 교수가 3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자주 마주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자신의 수명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입니다. 여러분은 70세 이상, 한국인의 68%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매일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은 부모님, 조부모님의 일상적인 식사가 실제로는 조용히 작용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특정 음식을 7일 연속으로 섭취하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43%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70세 이상 노인의 당뇨병 발생률은 5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을 가진 노인의 47%가 자신의 일상 식습관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립노인의학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부적절한 식이요법이 70세 이상 노인의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5가지 식습관을 밝히고 김민호 교수의 120명 환자를 통해 검증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비싼 약물 없이도 단 28일 만에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게 될 정보는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영양의 상징이자 우리 식단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김민호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국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2공기의 흰쌀밥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신체에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부담입니다. 흰쌀밥의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영양가 있는 겨와 배알을 제거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놀랍게도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정제된 설탕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종호 할아버지 75세는 40년 동안 매끼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그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71세에 심각한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년 후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먹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배웠어요. 이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제 눈을 앗아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노인의 신체에서 매 공기의 흰쌀밥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타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 사이에서 쌀뜨물이 물보다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로 여겨져 왔지만 김민호 교수는 이 관행이 특히 당뇨병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쌀뜨물에는 쉽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이미 예민한 인슐린 반응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쌀뜨물에 설탕을 넣어 맛을 개선하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놀라운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62%가 정기적으로 쌀뜨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 78세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 아픕니다. 저는 항상 쌀뜨물이 소화에 좋고 깨끗한 물보다 더 건강하다고 배웠어요. 그녀는 회상합니다. 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 그것이 제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니요. 의사가 저한테 쌀뜨물이 사실상 탄수화물 음료라고 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가족들에게 이 오래된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요. 과일은 항상 건강에 좋습니다. 더 달수록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믿는 또 다른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모든 과일이 당뇨병 환자나 고위험군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민호 교수는 특히 문제가 되는 과일들을 지적합니다. 수박, 망고, 익은 바나나, 달콤한 포도는 모두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이런 과일을 식사 후나 저녁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직후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이미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 후에 추가적인 당분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대중 할아버지 76세의 경험은 이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저녁 과일 한 접시를 먹었어요. 그는 설명합니다. 주로 수박, 바나나, 감 같은 단 과일이었습니다. 2년 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제 저녁 과일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은 아침에만 소량의 저당 과일을 먹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치는 한국 식단의 필수 요소이자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만든 김치는 실제로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노인 가구에서 이제는 상업적으로 생산된 김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서울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는 집에서 만든 김치보다 세서 6배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전통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이자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김민호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생산된 대부분의 김치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설탕과 나트륨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부산에 사는 최 씨 가족의 사례는 이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 할머니 81세는 평생 직접 김치를 담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져 포장된 김치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딸인 최윤미 씨 5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포장 김치를 먹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 그녀의 정기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이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의사는 식단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우리는 김치가 유일한 큰 변화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건강이라고 광고하는 병입 음료가 넘쳐납니다. 녹차 음료, 홍삼 음료, 인삼 추출물 등이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마케팅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그 대부분이 설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500ml 병입 녹차 한 병에는 설탕 외서 7개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도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료의 문제는 그들이 건강 이미지 뒤에 숨겨진 설탕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음료들을 의약품처럼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모든 음료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집에서 만든 대안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5가지 식습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당뇨병을 통제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흰쌀밥의 위험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건강에 더 좋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완전히 쌀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대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쌀을 소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미나 잡곡밥, 여러 곡물 혼합으로 전환하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천천히 상승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현미의 질감과 맛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전통 한국 방식으로 현미를 더 맛있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완벽한 비율을 추천합니다. 현미 2, 백미 1, 다양한 곡물, 보리, 수수, 조, 율무, 1의 비율입니다. 이 혼합물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훨씬 높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또한 소화하기 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60에서 70세, 한 끼당 작은 공기에 2분의 3, 70세 이상, 한 끼당 작은 공기의 2분의 1,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은 이민기 할아버지 82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는 3가지 당뇨병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김 교수님의 방식대로 흰쌀밥을 혼합 현미로 바꾼 후 단 3개월 만에 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고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약 일주일 후에는 적응했고 이제는 실제로 이 새로운 맛을 더 좋아합니다. 더 고소하고 만족스러워요. 쌀뜨물의 위험을 이해했으니 이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더 건강한 전통 한국 음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5가지 한국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무가당 보리차. 구운 보리로 만든 이 전통 한국차는 풍부한 맛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귤피차. 말린 귤 껍질로 만든 차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바질차 방아. 한국 전통 허브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 현미수. 쌀뜨물과 달리 발효 현미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김치 국물. 집에서 만든 김치의 국물,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김 교수는 하루 중 음료 섭취를 위한 과학적 일정을 제안합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약간의 레몬을 넣어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식사 30분 전. 보리차는 과도한 식사를 방지하는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식사 2시간 후. 귤피차는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급증을 줄입니다. 김영자 할머니 74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음료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단지 내 혈당이 안정된 것뿐만 아니라 관절염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귤피차가 염증을 줄이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그녀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과 허브차로 전환한 지 약 2주 후부터는 실제로 더 이상 단 음료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미각이 변했어요. 과일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뇨병 환자나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김민호 교수는 혈당 지수에 따라 과일을 분류했습니다. 안전한 그룹, 자유롭게, 섭취 가능. 딸기.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블루베리. 뇌 건강에 좋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청사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습니다. 복숭아. 적당히 달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그룹. 홍사과. 청사과보다 당 함량이 약간 높습니다. 오렌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배. 한국 배는 수분이 많지만 당 함량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그룹. 매우 제한적으로 섭취. 수박.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망고. 매우 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익은 바나나. 숙성될수록 당 함량이 증가합니다. 포도. 특히 달콤한 품종은 당 함량이 높습니다. 과일 섭취에 관한 3가지 올바른 규칙. 올바른 시간. 아침이나 주요 식사 사이에 과일을 섭취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피합니다. 밤에는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동일한 과일이라도 오후나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올바른 조합. 과일을 단백질, 두부나 견과류과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과일 당의 흡수를 늦추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아몬드 몇 개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 한 번에 100g 이상 섭취하지 않고 하루 총 200g을 넘지 않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노인들에게는 적은 양이 더 좋습니다. 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김 교수는 조언합니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 전통 방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는 건강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가당 화채. 신선한 과일을 물에 담가 만든 전통 음료로 설탕 대신 소량의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합니다. 저당 수정과 계피와 사과로 만든 전통차의 당뇨병 친화적 버전으로 설탕을 크게 줄이거나 대체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일을 즐기면 영양소는 얻고 혈당 상승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한국 식단의 필수 요소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김민호 교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나트륨, 무설탕 김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당뇨병 친화적인 김치 만들기의 핵심. 설탕 대체 재료. 전통 김치 레시피는 종종 설탕을 요구하지만 이를 강판에 간 바에 사과 또는 양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제공하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합니다. 나트륨 감소 방법.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의 나트륨 함량을 약 20에서 30% 줄이고 절이는 시간을 약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언합니다. 또한 헹굼 과정을 철저히 하여 남아있는 소금을 제거하세요. 당뇨병의 안전한 전통 양념. 김 교수는 특정 한국 전통 향신료가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늘, 생강, 양파는 모두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의 레시피는 이러한 건강한 재료를 강조하고 설탕과 과도한 소금을 피합니다. 김치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 김 교수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최적의 발효 온도. 김치는 처음 1에서 2일 동안 실온에서 발효를 시작한 다음 4도씨 정도의 냉장 온도로 옮겨야 합니다. 최적의 발효 시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약간 덜 익은 김치가 완전히 익은 김치보다 혈당 상승이 적습니다. 건강한 김치의 표시. 좋은 김치는 신맛이 적당하고 너무 짜지 않으며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68세 가족 이야기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당뇨병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합니다. 김 교수님의 무설탕 김치 레시피를 따라 직접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모든 가족의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92세인 어머니는 6개월 만에 당뇨병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직접 만든 김치는 맛도 훨씬 좋고 가족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김치의 날을 가지고 함께 건강한 김치를 만듭니다. 한국 시장에는 건강 음료가 넘쳐나지만 이제 그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호 교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5가지 전통 한국 음료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무설탕 홍삼차.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음료는 설탕이 가득합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대신 말린 홍삼 조각을 물에 오래 끓여 자연스러운 단맛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꿀을 넣은 생강차.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후 소량의 꿀 1티스푼 이하를 추가하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차가 됩니다. 냉이차, 비파 달인물. 이 전통 한국 음료는 비파잎으로 만들어지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게다가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흑두차, 검은콩차. 검은콩은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차는 만들기 쉽고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당 유자차. 전통 유자차는 설탕이 많지만 설탕을 크게 줄이거나 스테비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조언합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루 중 시간에 따른 음료 섭취 일정. 아침, 녹색 채소 주스 플러스 사과 1개.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시금치, 케일, 오이와 같은 녹색 채소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사과 1개는 적절한 단맛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오전 중간, 소량의 꿀을 넣은 생강차. 이것은 오전 슬럼프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점심 식사 2시간 후, 냉이차. 이것은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후, 흑두차. 오후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저녁 식사 전 갈증을 해소합니다. 김 교수는 조언합니다. 저녁 7시 이전. 유자차, 저녁에는 가볍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만 마시세요. 연령별 권장사항 60에서 70세.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70에서 80세. 주로 생강차와 냉이차에 집중하세요. 80세 이상. 보리차와 담백한 녹색 채소 주스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음료 습관 변화의 효과는 서울에 사는 정승호 할아버지 77세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매일 병에 든 홍삼 음료를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무설탕차로 바꾸고 한 달 후 저의 공복 혈당이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이제 제 손녀가 주말마다 저를 방문해 함께 차를 만듭니다. 그녀는 이것을 할아버지와의 차 시간이라고 부르고 저도 이 새로운 전통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이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김민호 교수의 임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70세 이상 당뇨병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2년간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5가지씩의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7%가 6개월 내에 최소 1가지 약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93%가 ABA1C 장기 혈당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78%가 말초 신경병증의 증상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65%가 시력 개선과 망막 문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 2주 갈증과 빈뇨 감소, 3, 4주 혈당 안정화 및 피로감 감소, 2, 3개월 수면 개선 및 에너지 증가 4, 6개월 약물 감소, 합병증 개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개선이 단순히 식습관 변화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식품이 약이 될 수 있고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인 박재성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HbA1c 9.8%, 인슐린 의존, 신경 및 눈 합병증. 의사들은 그가 다음 달 태어날 첫 손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의 지도해 박 할아버지는 5가지 식습관을 철저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을 줄였습니다. 물과 전통차로 쌀뜨물을 대체했습니다. 과일 소비를 조절하고 고혈당 과일을 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무설탕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든 음료를 직접 만든 차로 대체했습니다. 6개월 후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HbA1c는 6.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에 가까움.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단 하나의 경구 약물만 사용합니다. 시력이 개선되어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감정에 북받쳐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고 저는 김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그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발의 통증과 따끔거림이 거의 사라졌으며 시력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손주와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김미란 할머니 75세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러한 식습관 변화가 세대를 넘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김 할머니는 17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고 여러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김지현 49세는 당뇨 전 단계였으며 손녀 김수진 28세는 가족력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의 건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지현 씨는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으며 제 딸도 그 길을 따라갈까 두려웠습니다. 김 교수의 조언에 따라 세 세대가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식사가 재설계되었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대체하고 식사에 더 많은 채소를 포함시켰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활동, 주말마다 건강한 김치와 전통 음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족 운동 시간, 식후 함께 산책함으로써 혈당 조절을 돕고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1년 후의 결과 김 할머니, 당뇨병 약물을 50% 줄이고 시력이 안정되었으며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김지현,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수진,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개발하고 당뇨병 위험을 줄였습니다. 당뇨병은 많은 가족을 일찍 헤어지게 만듭니다. 김지현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건강한 식사를 통해 세 세대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 가족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접근 방식은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선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통 당뇨병 환자에게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상 먼저 식습관 변화 계획을 제시합니다. 결과는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원 박민지 박사는 덧붙입니다. 김 교수님의 방법은 당뇨병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서 당뇨병과 종종 함께 나타나는 인지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5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대체하고 한 끼당 작은 공기에 반해서 3분의 2까지 섭취량을 줄이세요. 쌀뜨물을 즉시 중단하고 보리차, 귤피차, 그리고 다른 한국 전통 허브 음료로 대체하세요. 과일은 아침에만 섭취하고 딸기, 블루베리, 청사과와 같은 저혈당 지수 과일을 선호하며 수박, 망고, 바나나는 제한하세요. 무설탕, 저나트륨 레시피로 김치를 직접 만드세요. 병에 든 음료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자연 음료로 대체하세요. 김민호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뇨병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변화를 요구하는 경고입니다. 일상 식사에서 이 5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단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7일 동안 한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신체의 느낌과 결과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꼭 가족과 친구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질문이 있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건강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를 28일 동안만 적용해도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경청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줘서 고마워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당뇨병을 이기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분들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식습관 체크리스트. 흰쌀밥 바꾸기, 현미나 잡곡밥으로 전환하고 한 끼의 작은 공기 10분의 2만 드세요. 쌀뜨물 그만두기, 보리차, 귤피차, 한국 전통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과일 조절하기, 아침에만 먹고 딸기, 블루베리, 청사과를 선택하며 수박, 망고, 바나나는 피하세요. 직접 김치 담그기, 설탕 없이, 소금은 적게, 유산균은 풍부하게 만드세요. 병입 음료 피하기, 천연 재료로 직접 건강 음료를 만드세요.